오늘 이제 5월이고 이제 여섯 번째 책방입니다.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준비하는 것도 조금 더 신경을 더 쓰고 싶고 한데 제가 준비한 만큼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나중에 또 피드백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5월의 책은 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저희 건강책을 주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분도 있고, 이제 못 들으셨던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녹화한 거 보내드린 분은 또 한번 참고해서 앞에 것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요즘은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 건강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도 하시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많이 이제 조금 선택해서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어떻게 나의 영향을 주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이 미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 알고 그리고 내가 생활에서도 조금 더 이제 제품을 먹는 것 외에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를 좀 쉽게 풀이해서 써놓은 책이라서 제가 이제 5월에는 이 책을 선정해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챕터를 보게 되면 총 이제 9가지 챕터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책방에서는 3챕터까지 했었어요. 그 면역계 주파수를 맞춰라까지 했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어서 챕터 4부터 챕터 9까지 좀 제가 정리 좀 요약한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이게 2016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10년 전에. 근데 그 10년 사이에 이 미생물에 관련된, 장내 미생물에 관련된 그 연구들이 많이 돼서 그 여러 가지 다 그 새로운 그 연구 결과들이 나온 것들이 많고 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제품도 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이제 그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최근에 이제 강연 듣고 온 거 이제 요약해서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챕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번째 챕터의 주제는 단기 체류 여행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그 제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단기 체류.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이제 유산균 제품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유산균 제품이 내가 단기간에 며칠 못 살고 살게 할 건가? 아니면 내 몸 안에서 계속 오래도록 잘 살 수 있게 하는 건가?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쉽게 풀어놓은 챕터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챕터가 그 분량이 많은데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이제 그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에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 균은 소화기계를 유랑하면서 장 미생물과 장 세포 모두 활발하게 교류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소화기 개를 유랑하면서예요. 이 말 뜻은 내 몸 안에 있는 미생물, 뭐 내가 먹고 있는 유산균 제품, 그런 것들이 내가 먹어서 장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소화기계. 우리 소화기계는 입부터 그 장까지 다 총칭하거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소화기계가 위와 장이에요. 우리 그래서 위장 관리라고 하잖아요. 위와 장은 거의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 균이 이 소화기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여행자, 단기 체류 여행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얘네들이 유랑을 하면서 미생물과 장세포의 모두 그러니까 장 미생물, 그다음에 장 세포, 세포하고 미생물 간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책 내용을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면역 세포와 장 미생물이 어떻게 신호 전달을 주고받는지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활발하게 교류한다라고 이제 정리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짧은 등장 긴 여운이라는 그 소 제목이 있어요. 여기서 단기 체류하고 이 짧은 등장하고 연관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책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기 지금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좀 그 화면상에는 크게 제가 확대하지 못해서 제가 잘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그 유산균 제품을 내가 먹었을 때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안 맞고 누군가에는 맞고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풀어놓은 건데요. 어떤 사람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은 그 사람의 뱃속에 사는 장미생물종과 인사를 나눈다. 그런데 장미생물종 사회의 색깔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에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이라도 태도가 한결같지 않다. 두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과 똑같은 효과를 보려면 아마도 다른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를 선택하거나 첫 번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양을 먹어야 할지 모른다. 프로바이오티스의 예민한 성격은 개인차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 개인에게서도 일교차를 보인다. 다시 말해, 프로바이오티스가 발휘하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서도 변화한다는 소리다. 제가 여기 부분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이 내용에서 보면은, 같은 걸 먹어도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같은 사람이더라도 나의 같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온도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온도차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의 컨디션, 나의 그 내가 3년 전에 먹었을 때와 지금 먹었을 때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생애 주기별로도 장미생물 환경이 조금 많이 변화한다고 해요. 특히 여성들은 특히 이제 출산이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를 많이 겪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갱년기에 이제 초입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때만 그렇게 해서도 환경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전에 이 제품 되게 잘 맞았는데, 나 이 음식 먹고 괜찮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먹으면 약간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차이에서도 다르고, 같은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의 나이 듦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의 변함으로 인해서도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쉽게 좀 표현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좀 조금 잘 변화를 주면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이유를 요즘에 책에서도 잘 많이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네, 건강 관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이름만 봐도 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그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이 대부분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실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것은 아니다. 일부 제품은 효능이 증명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아예 들어있지 않거나 들어있다 하더라도 상당수가 유통기한 이내에 죽어버린다.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약간 허탈하지 않나요? 왜냐면, 시중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내가 광고를 보고 선택하던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 많이 먹는 걸 선택하던지 간에, 내가 어떤 거를 돈을 구매해서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먹는데, 우리가 뭐 과학자가 아닌 이상은 이 프로바이오틱스 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얘네가 진짜 좋은 균인지 아니면 그냥 그냥 귤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가 이제 이 책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두 번째에서 얘기한 거. 유통기한 이내에 상당수가 죽어버린다. 우리 건강기능식품 사면은 이제 소비기한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프로바이오티스 유산균 제품은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까지 그 몇 억 마리를 넣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마지막 유효기한까지 먹을 때까지 그 양이 그대로 살아있는지 아닌지 되게 중요한데 일반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그런 걸 제품을 팔렸지만 소비자가 그 소비기한 끝까지 먹었을 때 그게 남아있는지를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슈화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유산균 고를 때 보장균수라는 것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제품을 만들었을 때 생균은 뭐 100억 마리 넣었다 하더라도 이 100억 마리가 유통기한,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유통기한 이내에 그 100억 마리가 다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에서 적혀 있는 그 마리수가 주입됐을 때, 제품을 만들었을 때에 얘기해 주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그 보장 gün수를 얘기해 주는 건지도 이제 제품을 선택하실 때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잘 이제 모르고 선택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마리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균주가 들어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실제 모두가 실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아닌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그냥 종류가 많고 마리수가 많은 게 아니라 그 들어있는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를 이제 잘 알고 먹어야 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정보 양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오히려 더 약간, 그러니까 조금 현혹돼서, 저 제품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짝꿍은 프리바이오틱스다. 근데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해서 식이섬유예요. 우리 야채나 과일에 이렇게 질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유산균은 식이섬유만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식이섬유는 인간은 소화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야채 과일 먹을 때 그 질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내가 아무리 잘 씻고 소화를 해서 장으로 넣어줬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소화 흡수하는 부분이 아니라 얘네들은 미생물이 먹는 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는 그러니까 미생물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걔네들도 먹이를 줘야겠죠. 그래서 식이섬유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가 미생물들한테는 미생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눌린은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치커리 뿌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메 제품에 파우더 식이섬유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눌린으로 이제 만들었고 저희 유산균 제품에 그 유산균도 얘가 유통되는 기간 동안 잘 생존하려면 유산균 마리수도 이제 얼마나 들어있는지 중요하다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얘가 먹이도 같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 이게 제품 안에 짝꿍으로 들어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장 박테리아 플러스 이놀린은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내요. 이 단쇄지방산이 뭐냐면, 우리 몸의 장 안을 복구시켜주고 건강하도록 유지시켜주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에 미생물만 많이 갖고 있다고 이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먹이를 줘야 된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 책에서 조금 쉽게 풀이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다 읽어드리진 못하고 제가 정리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에 보시면 내 장 미생물촌과 가장 잘 맞는 나만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아라 라고 이 책에 이 내용이 몇 번이나 나와요. 나만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아라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거든요. 즉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름만 봐도 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내가 그 환경 나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만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아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나만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찾는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내 변을 연구소에 보내서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저희 이제 아마이만의 그 독점 그 기술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2016년에 쓰여진 거고 저희 이게 그 변 검사하는 그 제품이 4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16년에는 이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이제 찾아서 내가 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었고, 이때 이 의사가, 나만의 프로바이오티스를 찾아내라 하면서 권해준 방법이 뭐냐면,
권해준 방법이 뭐냐면 유산균을 다 돌아가면서 먹어보래요. 그래서 내가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은 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중에 약국이나 마트 가면 유산균 너무 많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사서 먹어보면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음.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챕터는 한 입에 딸린 백조마리. 한 몸에 딸린, 이게 말이 꼬이네요. 한 몸에 딸린 입, 백조마리. 내 몸에 딸린 입이 미생물이 백조마리나 된다는 뜻이에요. 어, 그런데 이 챕터에서 주로 해주는 내용은 뭐냐면 장 미생물종이 멸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어마어마한 많은 다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장 미생물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대 사회는 이 장 미생물종의 멸종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물을 통해서 유익균이 감소하고 있고요. 우리 어릴 때만큼 나물 반찬 잘 안 먹죠. 지금 혹시 아이 키우신 분들 아이들 나물 잘 먹나요? 나부터도 잘 안 먹게 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좀 시골에서 살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확실히 나물 종류, 가짓수도 줄어들고 잘 많이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부족해진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해드렸죠? 유익균의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식이섬유인데 식이섬유가 우리가 먹는 게 너무 적어졌고, 그리고 항균 제품을 과다 사용. 우리 손 씻을 때 어릴 때보다 지금 엄청 많이 쓰고 있고, 비누도 아니고 그 전용 제품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할 때는 쓰는 게 맞지만, 이 항균 제품의 과다 사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적절하게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장 미생물총을 먹여 살리려면 복합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이 복합 탄수화물은 뭐냐면 식이섬유가 포함한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은 쉽게 얘기해서 통밀, 현미, 잡곡 이런 거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어 잡곡 식구들이 좋아하시나요? 현미는 좀 더 그렇죠. 그리고 현미도 이게 소화를 시키신 분이 있고 소화를 못 시키는 분도 있어요. 이건 또 개인차가 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빵이나 이런 거 베이커리 먹을 때 이게 그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밀가루 위주로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그 하얀 백밀가루 이제 이 제품으로 드시는데 저는 그래서는 제가 이제 빵을 대부분 만들어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유기농 통밀을 주로 쓰려고 엄청 노력하고 백밀로는 요즘에 잘 안 만들어 먹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보다는 쌀가루가 그나마 이제 나을 것 같아서 쌀가루 위주. 그래서 저희는 통밀을 진짜 많이 잘 활용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시중에서 밖에 나가서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고 아이도 그렇게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에 대한 부분이 내가 먹는 음식으로는 보충이 잘 안 되면 이제 보충제로 유산균은 내가 사서 먹듯이 식이섬유도 이제 사 먹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없어. 그게 섭취가 안 돼서. 그리고 장 미생물총은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내가 먹은 음식으로 내 미생물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요. 잘 성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 미생물 총마다 좋아하는 식이섬유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야채 과일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엔 다 식이섬유가 다 조금씩 다른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과채류, 콩류, 곡물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미밥 먹어라고 하면서 나물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거 이제 안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미가 모든 식이섬유가 골고루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특정 음식마다 또 특정 식이섬유 들어있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음식으로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유산균처럼 보충제를 꼭 먹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자 장 미생물총, 가난한 장 미생물총.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근데 내 몸 안에는 내 미생물이 부자일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자 그룹은 장염증 대처균이 많대요. 우리가 장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다 전신으로 이제 시작되는 주요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날씬균이 많대요. 여러분
뚱보균 갖고 싶으세요? 날씬균 갖고 싶으세요? 그리고 단세지방산. 아까 그 내가 내 몸에 있는 미생물하고 식이섬유가 만나서 이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은 음, 내 몸을 이롭게 하는 유익한 물질이에요. 이것을 많이 잘 생성해내요. 근데 가난한 그룹은 장염증 균주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 특별히 막 질병이 있는 건 아닌데 너무 피곤하고 뭐 이렇게 그 뭐 감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트러블들이 많이 나는 거. 그다음에 아까는 부자 그룹은 날씬균이 많지만 가난한 그룹은 뚱보균이 많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얘는 당뇨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뿐만 아니라 모든 대사 질환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리고 발암 물질을 이제 많이 내 몸에 흡수시켜요. 가난한 그룹은. 그래서 암의 또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장 안의 미생물이 가난한 그룹인지 부자인 그룹인지는 얘도 이제는 검사를 통해서 이제 100%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이런 이유 때문에도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챕터가 배심과 용기. 배심은 배의 이제 힘이죠. 배심과 용기인데 이 부분은 장하고 뇌하고 관련된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정리된 거 보시면 뇌와 위장관을 연결하는 축. 뇌의 문제의 뿌리는 장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 미생물총이 세로토닌 수치 변화에 관여한다. 우리 세로토닌은 그 행복 호르몬이죠. 그리고 수면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줘요. 주는데 우리가 이 뇌는 척수를 통해서 척수에 있는 미주신경, 골반신경을 통해서 장하고 미세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 내용을 처음에 접하고 나서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충격적이신지 아니신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피드백 하실 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신경세포가 뉴런에는 85억 개 있고요. 장에는 5억 개가 있대요. 5억 개. 그리고 뇌에는 100개의 신경 전달 물질이 확인이 됐고요. 장에는 40개의 신경 전달 물질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도파민, 활력 호르몬은 뇌에서 50% 생산하고요. 장에서 50% 생산한대요. 1대1이에요. 장하고 뇌하고.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도파민 이게 잘 안 생기겠죠. 당연히 뇌에서만 의존하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은 뇌에서는 5%밖에 생성을 못 하고요. 장에서 95% 생성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뭐 예민한 거 있으면 배가 아픈 분들 많을 거예요. 설사하시거나. 그게 장에서 먼저 반응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을 좋게 하고 아니면 내 가족들한테 너무 예민하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우울감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다 하면 이제 장 건강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세로토닌이 장에서 95%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세로토닌은 이제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도 하지만 수면에도 되게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잘 알고 건강 상식으로 잘 알고 건강 관리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격 이식이란 부분이에요. 어, 뱃속에 어떤 미생물이 사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사이코바이오틱스 개인 맞춤형이요. 사이코발. 정신 증상 개선. 이게 사이코가 이제 정신질환이잖아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뭐 유산균, 유익균, 이제 그 미생물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개인 맞춤형이어야 하는 선제 조건이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 민감한다든지 요즘에 공황장애, 우울증 뭐 여러 가지들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100% 장을 먼저 첫 번째 선제 조건 장을 먼저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내 미생물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진다. 내가 의도적으로 뇌에서 막 일어나는 게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장에서 먼저 일어나서 그게 내가 뇌에서 반응한다. 뇌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가 이제 이 챕터의 주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성 쓰레기, 그래서 장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간이 해독하는 기관이에요. 우리 간이 망가지면 해독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의약품을 먹어도 간이 일부 해독을 하고요. 음식에 있는 물질도 간이 해독하고,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지면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독소 수치가 올라가서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장은, 그러니까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 독소를 해독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은 장이랑 신장이에요. 땀으로도 배출되지만 주로 이제 우리 장기 안에서 배출되는 기관은 신장도 건강해야 돼요. 신장이 안 좋으면 독소를 배출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지면 그 독소가 배출이 안 되니까 나중에 신장 투석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건강에 가장 마지막 단계, 가장 최악의 질환이 그 혈액 투석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 장내 미생물들이 안 좋아지면 균형이 깨지면 독성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간과 신장에도 영향을 주고, 또 간과 신장이 너무 안 좋으면 미생물에도 영향을 준다고, 이거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또 대표적인 그 원인이 되는 게 붉은 고기와 기름진 음식은 독성 물질의 원재료이다. 얘네 붉은 고기와 육류와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이 자체로도 독성 물질이긴 해요. 왜냐하면 기름이가 우리가 산패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독성 내 몸 안에서 이제 장 안에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도 있지만 안 좋은 미생물도 갖고 있거든요. 걔네들은 육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 많이 멍치신 분들이 그거 분석을 해보면 장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고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미생물들이 자꾸 고기 먹으라고 땡기는 거야. 우리 임신했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애가 먹고 싶어서 막 그 먹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음식을 의지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안 되시거나 유독 그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장 안에 미생물 환경을 먼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챕터는 이제 장과 뇌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8챕터입니다. 8번 챕터는 늙어가는 장 미생물 총이라는 부분인데요. 얘도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뇌에 관련된 거예요. 뇌와 관련되고 또 우리 노화와 관련된 거. 그래서 장 미생물 총의 노화 속도는 내 몸의 건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변 분석해주는 과학자님이 저희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 당신의 변을 분석하면 당신이 5년 후에 어떤 질환에 걸리는지 자기네들 알 수 있다고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의료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발표를 해주지는 못한대요. 근데 회사에서는 과학자들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되게 신기하면서도 조금 두렵지 않나요? 왜냐면은 건강검진을 해도 그렇게까지는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험부 수준이라고 하긴 하지만, 근데 내 5년 후로, 나의 5년, 당신의 5년 후로 알려드립니다. 막 이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문제는 약이 아니라 장 미생물 총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앞부분에 이제 독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 총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지 약물 대사 능력이 좋아지고요. 약물 해독하는 능력이 좋아진대요. 우리가 평생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저도 잘 한다 해도 약을 평생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떤 질환이 가족력에 있어서 그 질환이 걸린다는 거를 조금 천천히 걸리게 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좀 약하게 오게 할 수는 있지만, 뭐 저도 이렇게 건강 공부 많이 하면서 관리하더라도 100% 그렇게 지킬 수는 없거든요. 그 이 말 뜻은 내가 어떤 질환에 걸려서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 그 소위 말해서 그 치료의 약발이 받으려면 내 몸 안에 미생물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저 요즘에 이 부분 되게 많이 조금 진짜 느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요즘 암 환자도 너무 주변에 많아지고요. 제 또래 암 환자분들도 지금 꽤 늘어나고 있어요, 제 주변에. 그리고 이제 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질환이 이미 시작이 돼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항암 치료를 해도 항암 치료가 횟수가 줄어들어서 끝나신 분이 있고요. 기본 회차보다 늘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100% 이제 장 미생물 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대부분 보면 치료에 의한 그 약물의 효과, 치료 효과가 잘 받으려면 진짜 장 관리부터 해야 되는 거가 저는 이제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근데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은 치료 효과도 있지만 강한 독성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나타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이 책에서는 장신의 장 미생물에 의해서 관련이 있다는 거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의 당장의 건강도 장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몇 번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에 대비해서도 약발을 잘 받기 위해서도 장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퇴를 준비하는 자세에서는 뭐냐면 젊은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노인과 주거 병동 입원 환자. 그래서 내가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어. 아니면은 요양시설에 들어가신 그 노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장 상태 환경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파서 장 환경이 이제 약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 여기 젊은 이웃이죠. 여러분 요즘에 주로 또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20대나 30대 초반의 분들하고 어울리실 기회가 있으신가요? 여긴 30대 분도 있긴 하지만, 아니면 저는 그 연령대가 되게 20대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60, 70대 분들도 다양하게 만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 보면 사교 활동, 종교 활동에서도 나오는데,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 그거의 전제 조건 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다양한 사람들, 연령대가 다양한 사람들을 자꾸 접하는 거, 스킨십, 악수를 한다든지, 뭐, 허그를 한다든지, 같이 뭐 식사를 한다든지, 잠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사람 간에 서로 미생물이 이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류를 할 때 내가 그 어떤 건강한 분의 미생물이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직 뭐 그 60, 70대가 돼서 그런 분들 아마 이거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저도 이거 되게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회 활동, 그러니까 내가 가족 안에서만 있으면 내 가족하고만 미생물을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 게 이거는 내가 되게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되게 중요한 건강 관리의 그 첫 번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제 뭔가를 활동하시고 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조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주변에 이제 요양보호시설에는 아니면 요양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좀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노화 부분, 아주 약한 염증이 지속되는 현상, 이게 미세염증, 만성염증이라고 하죠. 급성염증은 바로 이제 질환이 나타나서 이건 약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미세염증은 병원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염증 억제 반응과 유발성 반응의 불균형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미세염증이 치매, 알츠하이머, 관절염, 이 우리가 나이 들면서 노화 때문에 생긴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미세염증이 몸에 많으신 분들은 이게 빨리 시작되고 강도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관리해야 되는, 특히 이제 40, 50 그쯤에는 이게 되게 폭발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이 챕터에도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시기별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여기는 또 시기별을 얘기를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내 나이가 언제였냐에 따라서 나한테 미생물 생태계가 다르다. 나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분도 시기별로 맞춤을 이제 찾아서 먹어라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챕터예요. 아홉 번째 챕터인데 내 안의 발효실 관리 지침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정리되어 있는 건데요. 기초부터 탄탄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직은 우리 영유아 키우는 분들은 여기는 없으니까 영아기에 자리 잡은 균주는 노인이 될 때까지 이제 번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엄마의 역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책임이 훨씬 더 엄마로서의 책임이 더 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초부터 탄탄히 이제 요거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또 항생제를 멀리할
최선의 방법을 찾아라라고 되게 엄청 강조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항생제의 효과만큼 위험성도 크다. 그래서 슈퍼박테리아는 어, 그 약이 없어요. 항생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슈퍼박테리아에서 그 감염된 그거 그 뭐지? 그 배우분 아들이 이거 감염돼서 며칠 만에 사망했던 거가 몇 년 전에 이슈였잖아요. 그만큼 이제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감염이 되는 이유는 이 약물을 너무 많이 이제 자주 사용해서 장 미생물이 그 완전히 초토화됐을 때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특정 병원군만 작용하는 개별 항생제 개발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과학자의 영역이니까 이제 우리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 미생물층의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그래서 아까 그 노년 준비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익기능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해서 동물, 식물, 흙, 화분, 사람과의 접촉 관계, 내가 자연과 같이 어울리라는 거죠. 우리 사람도 좋은 분들, 내가 에너지가 좋고 기운이 좋고 건강한 분들하고 자꾸 어울려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건강하고 내가 그 좋은 분들의 균을 내 몸에 갖고 오면 내 가족한테도 나눠줄 수 있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활할 때 조금 염두해 주시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홉째 번 챕터의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장 미생물충을 위해 잘 먹기. 내 입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입에 맛있는 거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생물이 좋아하는 것도 잘 챙겨 먹자. 그래서 여기서도 말한 게 식이섬유 들어있는 탄수화물, 그다음에 장 점막을 위한 탄수화물. 우리 탄수화물 위주로 많이 이제 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야채, 과일과 탄수화물에 원래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다 도정을 해서 너무 먹기 편하게 입에 부드럽게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지금 이제 안 좋게 나타나지 원래 탄수화물의 껍질이나 도정을 덜한 상태로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식재료도 선택하실 때 좀 신경 쓰시고요. 그 육식 자제 아까 말씀드렸죠. 내 몸에 갖고 있는 안 좋은 미생물들은 붉은 고기를 선호한다. 그러면 내 몸에 그 미세염증이 폭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붉은 고기에 대해서 되게 자제하는 걸 너무 그게 되게 강조하고 그다음에 포화지방, 붉은 고기와 포화지방, 우리 이제 기름도 오일도 되게 골라서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염증 유발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도 구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짚어주세요. 나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티스 찾아내서 먹기. 여기는 찾아내야 된다는 거 본인이 알아서. 그래서 찾아낸 방법은 알려주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책을 쓰실 때는 그 방법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방법이 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제가 5월 초에 제가 이제 이 남성분, 사진에 나와 있는 남성분이 그 미생물 과학자시거든요. 저희 변 분석 해주는 그 특허 개발을 하신 과학자세요. 이 과학자분이 오셔서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2026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장 건강 관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부분들이 있어갖고, 요거 안내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 누수 현상이에요. 이제 앞에 이 책에서는 장 미생물을 되게 균형 있고 생태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음식을 조절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 2020년 이후부터 급속도로 장 누수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고 논문이 많이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장 누수는 뭐냐면 장벽이 느슨해져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 이 책에서 얘기한 장 미생물 생태계하고 장 누수 현상하고는 일치하는 증상은 아니에요. 두 개가 장 안에서 장 건강을 관리할 때 장 미생물 관리와 장벽 누수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장 미생물에 대한 거는 좀 더 전에도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장 누수 현상은 2020년 이후로 많이 연구가 됐고 2026년 이쯤부터 완전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벽이 약해지면 느슨해지면 우리가 먹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 흡수가 50% 감소한대요. 장벽 튼튼하신 분하고 느슨하신 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주원이 같이 엄청 먹는데 살이 안 쪄요. 그래서 살 안 찌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사람들.
그런 부분들은 이 장벽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검사했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돼서 이제 제품화가 9월에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대사성 유해 물질은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흡수가 많이 된대요. 그러면 이게 소위 다시 말해서 이 과학자가 얘기한 게 이 장 누수가 있으면 저희 아이처럼 영양소가 흡수가 안 돼서 그 너무 마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 나는 조금만 먹어도 너무 살이 잘 쪄. 이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장벽을 또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사성 유해 물질이 너무 많이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살이 너무 잘 찌는 사람과 살이 너무 안 찌는 사람의 원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이제 발현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 이제 그걸 저도 이번에 그 세미나에서 조금 자세히 알았고요. 그래서 이 장 누수가 생겼을 때 연령대별로 큰 이슈가 뭐냐면 특히 이제 유아기, 성장기 어린이에는 키 성장이나 여러 성장의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GF1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거 성장 호르몬이라 그래서 요즘 인스타나 다른 데서도 아이들 뭐 키 성장하여서 이거 먹이면 된다고 해서 광고 되게 많이 하는 성분인데 얘는 호르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호르몬 영역은 조금 함부로 이렇게 조금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좀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은 이 AGF1을 뭐 직접 넣어준다 아니면 이걸 잘 만들어지게 한다 한데 이게 장벽이 누수가 생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생성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장 누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제품을 아무리 먹어도 장에서 흡수를 못 시키기 때문에, 흡수도 못 시키겠죠. 그러면 말자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첫 번째는 장 환경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청소년기와 이제 20대 정도의 나이를 보면 요즘은 이제 브레인 포그가 되게 심하대요. 요즘 사춘기도 되게 갱신되고 있는 거 아시죠? 사춘기로 나타나는 이런 거 성향들. 요즘 장난 아니잖아요. 중이 사춘기 있는 그런 것들 겪어내시는 부모님들. 근데 그게 호르몬의 변화서도 있지만 뇌의 브레인 포그,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지면 아까 뇌에 바로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작용으로 인해서 심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이후에는 아까 그 여러 가지 대사가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인슐린 저항성 혈당 문제랑 이거 GLP-1은 위고비 마운자로 맞나요? 그거 살 빼는 주사 요즘 약 많이 먹잖아요. 주변에도 드시고 계시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도 장 누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 GLP-1도 호르몬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작용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벽이 문제였다.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계속 아까 앞에 책에서도 있었지만 만성염증도 장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저도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 장벽을 안 좋아진 누수가 생기고 너무 얇아진 장벽을 케어를 하려면 장벽을 밭이라고 보면 된대요. 이 밭이 너무 척박해졌는데 이 척박한 땅에 열매를 맺게 하려면 첫 번째는 땅을 일단 비옥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장벽에 좋은 씨앗을 뿌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장벽을 비옥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장벽을 잘 키워내 성장시킬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 이제 투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장벽이 튼튼해져서 내 몸이 이제 자생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저희가 2026년은 장 건강의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시작이 될 거고요. 이거에 관련된 저희 제품은 이제 9월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하고 이제 연락하거나 소통하실 때 궁금한 부분 더 여쭤보시면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게 건강 얘기다 보니까 제가 너무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오늘도 시간이 조금 초과되긴 했는데 지금 한 4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공유 중지하고, 음, 아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더 자세한 거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달 6월 달 책은 제가
네. 다음 달 책은 제가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 아이고, 너무, 잠깐만요. 이제 배경 한번 해서. 잘 안 보이죠? 여기. 책 제가 이제 카톡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시대 예보 경랑 문명의 탄생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AI 관련된 거 이제 영상 이런 거 강연 들으실 때 송기령 작가라고 많이 이제 뭐 강연을 못 들어보셨어도 면허 노출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라서 이렇게 머리 안경 쓰시고 머리 꽁지머 이렇게 머리 올백으로 묶으셔서 머리 긴 작가분 있으세요. 이분의 책을 제가 이제 6월 달에는 선정을 했고요.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지금 AI 때문에 난리죠. 왜냐면 우리의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AI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하고, 하물며 이제 저희 뭐 남편도 마찬가지로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업무 효율이 너무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특히 아이들을 이 시대에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길잡이, 조금 이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해서 이게 조금 작년 연말부터 조금 되게 베스트셀러 핫 이슈인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조금 길지 않게 잘 요약해서 6월에는 이 책으로 책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에는 저기 카톡에는 공유해 드릴 테니까 먼저 읽어보실 분들은 도서관이나 뭐 중고서적이나 구매해서 읽어보시고요. 아직 이제 제가 강연 이거 책방을 이제 들어보고 그 읽어보셔도 좋은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6월에는 이 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책방이 운영되도록 저도 6월에는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증사진 하나 찍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의 책방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꿀잠 주무시고 내일 6월 1일 6월의 첫날이니까 또 즐겁게 6월 한 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